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은 지나가는 유행에 불과할 수 있다. 이게 2000년도 12월 기사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전 생각이 났습니다. 2014년도 제가 비트코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최를 할 때입니다.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 그 미국의 회장님이 저한테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처음 들었고요. 제2의 인터넷, 이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해를 했죠. 이 회장님은 인터넷 투자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부를 잃었던 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인터넷같이 혁명적인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넷 이거는 지금 하이퍼얼트가 떴죠. 이거는 사기주의보, 거품주의보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걸로 닷컴 버블 깨지는 거 받지 않았냐. 심지어 여기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1998년입니다. 2005년쯤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팩스보다 못하다는 게 명백해질 것. 이거 지금 믿어지십니까? 노벨상을 탔다는 경제학자가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까지 팩스보다 못하다고 발언을 했네요. 자, 오히려 그런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IMF 총재, 월가의 어떤 땡땡 대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기회는 아마도 사라질 것 같네요. 전화 사업자, 당연히 인터넷 전화 사업자를 반대했겠죠. 케이블 TV 사업자도 경쟁자라고 인터넷을 반대했습니다. 자, 호텔은 에어비앤비를 반대하고요. 택시는 우버를 반대합니다. 자, 은행들은 코인을 쭉 반대해 왔다가 잘 안 되겠으니 이제 다시 끌어안고 있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닷컴 버블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터넷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름은 루즈베 야시니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란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찍이 인터넷은 미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케이블 모뎀의 아버지다. 브로드밴드의 선구자다. 이제 인터넷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GE, IT 회사, 케이블 TV 등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1988년이죠. 미국의 케이블 TV가 막 보급이 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야신이는 기존의 케이블 TV선을 활용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비디오와 데이터, 이게 줄이 하나이기 때문에 섞일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밥그릇 싸움과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케이블 TV 자기의 어떤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그 누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목표는 1억 명의 케이블 모뎀 사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듣는 모든 사람이 그를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케이블 모뎀을 탄생을 시켰죠. 그런데요, 비웃었던 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뎀 하나의 크기가 냉장고만 하고요. 그 모뎀 하나의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나게 느렸죠. 이거 하루에 딱 한 대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다 우스운 과거의 추억이죠. 지금은 2만 원, 3만 원이면 모뎀을 설치가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브로드밴드가 바로 여기서부터 탄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반대 의견에 굴복을 했다면 지금 인터넷 인구 50억 명이 넘죠. 구글이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이어 2가
케이블 모뎀의 블록체인 버전이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때는 2020년 12월입니다.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가 무려 2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좋고 NFT를 사고 싶지만 건당 2만 원이 넘어가는 수수료를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250배가 증가했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게 레이어 2 네트워크라고 하는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 당연히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부정론자, 회의론자들이 항상 이런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개발자들이 비용을 최대 90%까지 낮추고 거래 처리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도 높일 수 있는 확장 솔루션, 이게 바로 레이어 2입니다. 자, 기존의 케이블을 깔려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데 아까 야신이가 이용을 했던 것처럼요. 기존의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시키겠다. 이게 바로 레이어 2입니다. 자, 이 레이어 2는요. 레이어 1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이 고속도로라고 보시면요. 그 위에 고가도로가 5개, 10개, 20개, 100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완화가 되겠죠. 자, 케이블 모뎀이 인터넷 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든 것처럼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은 이 거래 처리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레이어 2는요, 이 거래 처리를 그 온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위에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100개, 수십 개를 거래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리가 되면 한꺼번에 거래를 기록을 하죠.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 롤업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통해서요,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네트워크 보안은 기존 이더리움처럼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괜찮은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자,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묶여있는, 사용하는 그 금액이 지금 이제 거의 이게 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또 이렇게 7.6% 늘었다. 자, 이더리움이 느리고 비싸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레이어 2는요. 100배 더 빠르고 90% 이상 더 저렴하게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2020년 12월 그 이후로 레이어 2가 정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나왔죠. 그때 이후로 1%에서 지금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지금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더리움 거래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이어 2를 사용합시다 라고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전화 접속을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브로드밴드, 광대역 인터넷을 점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2,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은 결국 50억 명의 인구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큰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 2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고 하는 건 코인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지금 밀고 있는 레이어 2인데요. 아쉽게도 여긴 지금 코인이 발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폴리건,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좀 대비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 투자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레이어 2를 사용을 해서 더 많은 거래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이더리움 생태계와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혹시 레이어 2 매수를 좀 코인 중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대장주 위주 그것들 중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소액만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지만 좀 큰 돈을 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큰 돈은 아무래도 비트나 이더 위주의 좀 안전하면서도 상승이 확실한 코인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